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대통령직을 모두 차지하며 2024년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승객에게서 실탄이 잇따라 발견돼 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괌으로 원정 출산을 간 30대 한국 여성이 출산 12일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희연 주 뉴욕 한국 총영사가 외교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법무부는 소더비가 뉴욕주의 세법을 위반해 합의금 625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 이민 2세대 네이브민이 연방 하원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법무장관으로 플로리다주 맷 게이츠 하원의원을 지명하자마자 그가 의회에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한 형사가 전화서비스 직원에게 인종차별적 발언과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기소됐습니다. 지난 몇 주간 기록적인 가뭄 기후로 인해 뉴욕주와 뉴저지주에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대통령직을 모두 차지하며 2024년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공화당은 하원에서 과반을 확보해 미국 하원과 상원을 모두 장악했으며 대통령직에도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돼 워싱턴에 공화당의 통합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기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대통령, 상원, 하원 모두 장악하며 레드 스위프트를 이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공화당은 상원에서 53석을 확보하며 다수당이 되었으며 하원에서도 218석을 확보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펜실베니아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밥 케이시 의원이 공화당 네이브 맥코믹에게 근소한 차로 뒤처진 상황입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을 차지하고 상원과 하원을 장악한 덕분에 미국의 황금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며 협력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의회에서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연방 대법원도 보수 우위가 확립되어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제동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트럼프 집권 1기 당시와는 달리 사법부까지 보수 우위로 공화당의 정책 추진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승객에게 실탄이 잇따라 발견돼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출발한 승객에게서 실탄이 발견되는 사례가 늘면서 미국과 한국의 항공보안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시애틀로 출국하려던 미국 국적 남성의 휴대 수화물에서 길이 2cm가량의 실탄 2발이 적발됐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의 알래스카 집에서 실수로 들어간 총알이 알래스카 공항 및 시애틀 공항에서 적발되지 않아 국내 입국 후에도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공군 소속 민간인으로 밝혀진 이 남성은 국내에 입국한 후 3주간 군산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 관세조사국에서 A씨가 소지한 실탄 2발을 회수했습니다. 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타이베이로 가려던 한국인 남성의 기내 수화물에서 공포탄 3발이 발견돼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공포탄을 회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지난 9월 강원도 인제에서 과학화 전투훈련에 참여했던 민간인으로 본인의 가방에 왜 공포탄이 들어갔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앞둔 70대 미국인이 가방에 권총용 9mm 실탄 1발을 갖고 있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A씨는 보안업계에서 일하고 있어 실탄을 취급하는데 가방에 남아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괌으로 원정 출산을 간 30대 한국 여성이 출산 12일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픈 산모를 20시간 동안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알선 업체는 여전히 안전하다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수사는 누구의 책임도 가리지 못한 채 종결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미국령 괌의 한 유명 리조트에서 30대 한인 여성 김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산모는 한국의 한 알선 업체를 통해 현지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뒤 이상 증세가 나타났지만 이후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리조트에서 20시간 이상 혼자 방치된 끝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와 함께 괌에 왔던 남편은 알선 업체가 고용한 산후도우미가 24시간 산모를 돌본다는 말을 믿고 생업을 이유로 먼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출산 11일째 되던 날 정오쯤 김 씨는 남편에게 두통이 가시지 않고 시야가 흐려진다고 연락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산후도우미와 현지 관리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가 줄 것을 요청했지만 산후도우미는 남편에게 몸살 감기와 산후우울증일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약 1시간 지난 뒤 아내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기자 남편은 다시 산모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산후도우미와 관리인은 김 씨의 방문만 두드린 뒤 산모가 깊이 잠들어 있다며 일어나면 연락하라고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오전 9시 김 씨는 리조트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날 오후 1시쯤 남편과 통화한 후 약 20시간 동안 홀로 방치됐던 것입니다. 부검 결과 김 씨의 사인은 폐색전증 및 혈전증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질환은 제왕절개 후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하면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안전을 강조했던 원정 출산 알선 업체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도우미는 김 씨가 부부싸움 때문에 약을 먹었다며 책임을 남편에게 돌리기도 했지만 부검에서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알선업체 대표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질병이라며 그 질병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은 알선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의환 주 뉴욕 한국 총영사가 외교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영사는 광복절 발언 논란에 이어 김건희 여사 인맥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이는 근거 없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며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영사는 근거 없는 민주당 비난에 대한 총영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국정감사가 종료된 10월 26일 외교부에 물러나겠다는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총영사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총영사에 대한 민주당의 악랄한 공격에 대응하지 않았던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기 때문이라며 192석의 거대 야당이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저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외교부는 물론 우리 정부도 부담이 될 것이며 동포사회도 불안과 염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총영사 부임 배경에 김 여사 인맥이 작용했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2016년 르코르비지의 전시회에서 만나 1년 정도 모임에서 몇 차례 만났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영사는 지난 8월 15일 뉴욕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 행사에서 광복회 뉴욕 지회 회장이 건국절 제정운동을 비판한 이종찬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를 대독하자 말 같지도 않은 기념사를 들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나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는 당시 기념사에서 광복절은 미국의 감사를 표하는 날, 종북 좌파 세력을 분쇄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퇴진 요구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민주당 한정의 의원이 김 총영사가 김건희 여사와의 인맥으로 총영사에 부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주 법무부는 소더비가 고객들이 고가의 예술품을 구매하는 것을 도와 이들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뉴욕주의 세법을 위반했다며 합의금 625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기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더비 경매회사는 고객들이 고가의 예술품 구매 시 세금을 회피하도록 도운 혐의로 625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소더비는 마이애미 해운회사 사장 아이삭 술탄에게 예술품 구매 시 세금 회피를 돕기 위해 재판매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주었으며 이로 인해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피하게 됐습니다. 술탄은 총 35점의 예술품과 가구를 구입했으며 이들 중에는 아니시 카푸어 조각품과 장미셸 바스키아 그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소더비가 뉴욕주의 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소더비는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소 29명의 소더비 직원들이 술탄이 재판매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고 22명 이상이 이 예술품들이 술탄의 개인적인 소유로 맨해튼 아파트로 운반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급 예술품 거래에서 세금 회피를 돕는 경매 회사의 역할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며 소더비는 벌금과 함께 소송을 해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미국 이민 2세대 데이브 민이 연방 하원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상원 의원으로 활동해온 한국계 정치인 데이브 민의 당선으로 연방 상하원 입성이 확정된 한국계 정치인은 4명으로 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47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92%가 개표된 가운데 데이브 민 후보가 51.3%의 득표율을 기록해 48.7%를 얻은 공화당 스캇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민 후보는 개표 초반 근소한 차이로 열세를 보이다 중반을 넘어가며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앞서 앤디 킴 하원의원이 뉴저지주에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되면서 한국계 최초로 연방 상원에 진출했고 한국계 여성 하원의원인 영 김과 메릴린 스트릭런드는 하원의원 3선에 성공했습니다. 역시 하원 3선에 도전하는 미셸 박스틸 의원까지 승리할 경우 상하원을 합해 한국계 연방 의원 수는 역대 최다인 5명이 됩니다. 민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는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인들이 특히 많이 사는 얼바인을 비롯해 헌팅턴 비치와 라구나 비치 등 해안의 부촌을 아우르는 지역입니다. 민 후보는 같은 당의 KT 포터 하원의원이 연방 상원에 도전하기 위해 물러난 자리에 그의 지지를 얻고 출마했습니다. 민건기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민 후보는 1976년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2세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과 하버드 대학 로스쿨을 졸업한 뒤 캘리포니아대 얼바인 법대에서 상법 교수를 지낸 바 있습니다. 한때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경제-금융정책 고문을 지냈고 워싱턴 싱크탱크인 미국 진보센터에서 경제정책 분야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맷 게이츠 하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법무장관으로 그를 지명하자 의회에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가 여러 혐의로 하원윤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던 터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길현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플로리다주 연방하원의 맷 게이츠를 차기 법무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게이츠 의원은 미성년자 성매수와 불법 약물 사용 의혹 등으로 하원 윤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어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그의 지명에 당혹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게이츠는 즉시 하원의원직에서 사임하며 윤리위원회의 조사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게이츠 의원의 법무장관 지명을 발표하며 사법 시스템의 무기화를 종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 법무장관 메릭 갈런드와 법무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하며 법무부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게이츠 의원은 2021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의혹으로 윤리위원회에 조사를 받았고 법무부는 2023년 그의 조사를 종료했지만 윤리위원회는 조사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게이츠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게이츠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을 강력히 지지하며 트럼프에 대한 형사 기소가 정치적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어제 롱아일랜드의 한 형사가 전화 서비스 직원에게 한 인종차별적 발언과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기소됐습니다. 그는 형사적 기물 파손과 가중 괴롭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락빌 센터 경찰서는 수요일 아침 그를 정직시켰습니다. 12월 3일 다시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며 현재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보도에 최시우 기자입니다. 롱아일랜드의 한 형사가 전화 서비스 직원에게 한 인종차별 발언과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어제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록빌 센터의 형사인 40세 존 머피는 11월 3일 오후 7시경 매너빌 지역의 실방 코트와 윅스 애비뉴 인근에서 흑인 이동통신 하청업체 직원이 SUV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분노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피는 48세의 해당 직원에게 다가가 당신과 같은 사람이 근처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인종차별적 단어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 형사는 피해자의 SUV를 발로 차고 차량 상단에 부착된 라이트를 뜯어낸 후 그것을 부수어 피해자에게 던졌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왼쪽 얼굴을 맞았습니다. 폭력적인 행동 직전 당시 비번이었던 머피는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히며 피해자에게 근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분증을 건네려 했으나 머피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머피는 증오범죄로 형사적 기물파손과 가중괴롭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록빌 센터 경찰서는 수요일 아침 머피를 정직시켰습니다. 머피는 12월 3일 다시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기록적인 가뭄 기후로 인해 뉴욕주와 뉴저지주에 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주로 기록적인 건조 기후와 바람이었지만 방화범에 의한 화재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30일에 시카모어 드라이브와 베를린 타운십 경계에서 며칠 동안이나 지속된 산불로 인해 52에이커에 달하는 면적이 파괴됐으며 화재는 며칠에 걸쳐 진압됐습니다. 이브샴 경찰은 해당 산불에 대한 조사로 뉴저지 말튼의 14세 소년이 방화범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7일 방화로 위험을 퍼뜨린 것에 대해 기소 체포됐습니다. 그는 현재 첫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미들섹스 소년원에 구금됐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도 여러 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소방대원들과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젯밤 소방관들은 맨해튼 인우드 힐 파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또 한 번 화재와 긴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화재는 어제 오후 3시경 발생했으며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서 남쪽으로 3마일 떨어진 지점까지 빠르게 확산됐다고 전했습니다. 140명의 소방대원들이 밤새도록 화재 진압 작업으로 사투를 벌였고 화재로 인한 연기로 인해 소방국은 인근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을 것을 권고하며 화재 구역을 폐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뉴욕시에서 이번 화재 외에도 2개의 화재가 각각 맨해튼 하이브리지 파크와 퀸즈 엘리폰드 파크에서 발생해 아직도 진압 중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건강보험 개혁법 플랜 오픈 등록 기간 동안 건강보험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뉴욕주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혜택을 받게 됩니다. 먼저 주 검찰은 사기범들이 주민들에게 메디케이드 또는 기타 건강보험이 취소될 위험이 있다며 혜택을 복원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수백 달러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험을 상실할 것에 대한 공포심을 이용해 협박하기도 하는데 이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 외에도 보험 혜택을 잃지 않기 위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제공을 요청하거나 오바마 케어 가입 지원을 위해 돈을 요청하는 방식 등이 주의해야 할 사기 수법으로 꼽혔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내년 4월부터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을 변경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중개와 언어 서비스를 담당할 24개 지역사회 파트너 업체를 발표했습니다. 주정부는 10월 초 수정안을 발표하고 기존 300개에서 400개에 달하는 뉴욕주 홈케어 업체 대신 한 곳의 재정 중재기관을 선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홈케어 업체들은 한 곳이 에이전시 업무를 맡으면 접근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언어 장벽이 있는 이민자들의 경우 등록과 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일부 홈케어 업체들은 주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주정부는 파트너라는 명목하에 업체 24곳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한인 밀집 지역을 기반으로 삼은 곳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연말에 오바마 케어의 중간 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금 보조가 중단 위기에 놓이면서 건강보험이 없는 가정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4인 가정을 기준으로 10만 3,280달러의 연소득일 경우 보험금을 최대 44%까지 세금 크레딧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 액수는 약 700달러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보조금이 중단되면 최소 12개 주에서 해당 소득 가정의 보험료가 2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가입자는 전국에 2,280만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보조금이 중단되면 약 1,890만여 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2030년에는 1,540만여 명만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롱아일랜드 전력청이 2025년 예산에서 3.9%의 요금 인상을 고려함에 따라 롱아일랜드와 라코웨이 지역의 고객에게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PSEG의 월별 전기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인될 경우 평균 가구당 월 7달러의 추가 요금이 예상됩니다. 요금 인상에 대한 공개 의견 세션은 이달 말 열릴 예정입니다. 롱아일랜드 전력청은 요금 인상의 원인을 전력 공급 비용 상승과 전반적인 전기 사용량 증가로 돌렸습니다. 전력청은 이러한 조정으로 인해 월별 요금이 증가할 수 있지만 주민들은 전기 자동차 도입 등을 통해 연료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